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4월 CPI가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개별 항목 중에는 에너지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CPI 품목에 민감한 요소들이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이 4월 CPI 지표에 놀랐지만 약한 고용이 더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실질 실업률이 8.9%에 가까울 것으로 주장을 내놨고요. 인플레이션보단 단기 고용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5월달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1.684%로 전월 대비 1.68%를 상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요. 센토리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논의가 너무 이르다라고 하면서 시장 달래기를 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90.18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던 부분과 연준의 긴축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유료화에 대한 약세 반전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트레이닝 수요 등이 달러와 강세 요인을 좀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유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배럴당 66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원유 재고치가 예상치에 상회했다라는 부분과 휘발유 재고치도 예상치에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생각보다 가동률 추이나 그만큼 소비적 추이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맥북을 드립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코인데스크 코리아 구독 이벤트로 이런 상품을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은 머스크 쇼크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결제 잠정 중단하겠다, 이 소식에 대한 영향에 일부 좀 끼쳤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머니그램이 미국 내 키오스크에서 비트코인 거래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과 머니그램은 미국 내 17,000여 개 제휴 지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테더가 10억 개 추가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페이스북 DM이 스위스 아닌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했고요. 은행과 협력을 가져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DM의 CEO가 프로젝트를 미국 규제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제껴놓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가 정부 여당 암호화폐 시장 인식 건달만도 못하다. 안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인데,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 오히려 금융위원회 수장은 세금을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씨가 이런 이야기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정치적 색깔은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또 한번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감 일자가 5월 23일이니까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보니까 18만 2,706명인데요. 제발. 그게 어렵지 않은데 말이죠. 왜 이렇게 잘 단합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공정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 조사 시스템 핑계 체인 전가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긴급하게 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계 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해서
공정위 쪽에 대한 규제 기관이 약간의 좀 달래기 형태로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 쪽 측면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신중성을 좀 많이 요하기 때문에 다른 규제 기관 쪽에서 먼저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정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 당국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암호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성공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온라인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너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다. 어떤 정부도 자신의 통자에 화폐를 대체할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게 충분히 사람들이 흥분시킬 수 있을 만한 요건의 물건이 나왔다라는 것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한국은행 CBDC 사업 참여 예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CBDC 모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참여자로 네이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카카오의 행보를 보게 되면 웬만하면 관공서에서 나왔던 뭐 영수증 처리나 그 다음에 세금 처리 뭐 이런 부분이 다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 비트코인 지난 몇 달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많이 과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앨런 머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전기차고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부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과 또 색깔이 좀 애매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기반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같은 방향성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본질적인 그리고 실제 사업적으로 규모가 당장 성장하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또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XRP 보유 변호사 존 디튼이 앨런 머스크 XRP의 최고의 광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환경 오염에 따른 수혜자는 아무래도 XRP가 되지 않겠냐. 우리는 채굴형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XRP가 상당한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전기 에너지 소모량 부분도 필요 없다. 그 대신 또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기존의 초기 멤버라고 볼 수 있는 그 멤버 중에 제드 형이라는 분이 신나게 팔고 있다라는 걸 또 반대론자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내용과 그리고 신세티스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뭐 가두리 연장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한번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연기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하나은행 디파이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은행, 증권사 이런 거 상관없이 엄청나게 리포트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CBDC 연구 리포트, 디파이 리포트, 그리고 뭐 이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기도 했지만 과기부에서 디파이 리포트 분석 장표가 500장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이미 판은 다 준비하고 연구하고 분석해 놨는데 이 은성수 씨에 대한 발언을 보게 되면 참 웃기죠. 네, 최근에 이제 100분 토론도 좀 보기도 했어요. 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매우 안타깝다 라고 밖에 저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100분 토론에서도 자꾸 목적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런 형태로 자꾸 비판을 많이 하는데 합리적인 비판에 대한 목소리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에 대한 트렌드와 산업의 성장성과 그리고 그게 일정 목적성이 약간 애매한 위치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에 대한 분류 체계 중에 금융이 돈과 밀접한 관계로 있고 그 돈에 대한 발권력이 해당 국가가 상당히 또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게 이슈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코인에 대한 이코노미는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걸 블록체인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 여러 가지에 있는 몇십 가지의 정복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다 싸잡아서 이게 결코 쓸모가 없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다시 본 취지로 설명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디파이 리포트 나온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 수준의 보고서가 나온 건 꽤나 의미 있는 성장이 아닐까 싶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몰라서 그렇겠죠. 과기부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디파이 보고서도 몇 개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 때는 관심이 1도 안 갔다가 찾다 보니까 나왔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디파이에 대한 확대가 실제 사용 확대에 이어짐에 따라 디파이 플랫폼의 예치행 금액이 1년간 60배 이상 확대한 410억 달러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파이는 기존 금융 방식의 근본적인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도 매우 궁금해질 것 같다. 대부분 보게 되면 지금 본질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변화 부분이 P2P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과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와 그리고 기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의 구축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그리고 성공과 투자 대상으로 자산에 대한 유력한 적용 사례도 앞으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디파이의 민주적인 탈중앙화 운영 및 작동 방식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유용할 것 같다, 유리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과 시사점을 보게 되면 디파이는 아무래도 보다 나은 금융 시스템으로 아마 성장하지 않겠냐.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거와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누구나 예금, 대출, 투자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용이 안 좋은 사람도 계좌를 가질 수가 없는 슬픔이 있었죠. 그리고 그만큼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취약한 국가들 자체에서도 계좌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디파이가 언급한 문제점도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보완이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사점 대응 방안에서도 가상자산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디파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나도 눈 감고 귀 막고 해서 나는 잘 몰라 배우지 않을래 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내가 듣고 싶은 과목만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고 아예 그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눈 막고 귀 막고 그냥 다니는 친구도 있죠. 여기에서 성적이 또 갈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의 폭을 줄였던 측면은 정작 누구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결정이죠. 그리고 나서 시세 한탄과 사회 한탄을 많이 할 수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을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하던 간에 실패할 확률을 어느 정도 깔아두고 그리고 실패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정 수준 이상
넘지 않은 선에서 투자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것이지, 너무 과하게 하는 건 과하게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절제하고 대응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어떤 시장에서도 또 새로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그만큼 먹을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대부분 이게 검증이 안 돼서 접근은 안 되면 모든 시장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매우 많이 놓쳐서 지나갔던 부분이 꽤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에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요게오나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미 엔젤 투자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몰라, 나는 안 배울래, 귀찮으니까, 현재에서 바뀔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어. 즉 바뀌려고 해도 위험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를 하죠. 세상에 위험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세계는 없습니다. 예, 그건 너무 이기적인 부분이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고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그 다음으로 금융회사들의 지속적인 성장 대비에 단계적인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다. 핀테크에서 C파이, D파이 쪽으로 단계적인 발전 과정이 아마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전문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그리고 전문 육성 과정을 좀 키워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대응하지 못해도 디파이 프로토콜에 투자하는 건 이득을 취할 기회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 최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디파이를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시점은 디파이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테이킹을 하면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이미 상반기를 다 지났기 때문이죠. 오히려 디파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역발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기 때 웬만한 디파이들은 대부분 다 없어질 겁니다. 유동성 풀도 많이 줄겠죠.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살아남았던 디파이를 추리고 가장 괜찮은 디파이를 또 찾고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같이 모으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파이를 하나를 채택을 해서 이자 장사를 하면 개수 눌리기가 2개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알트코인 투자하는 걸 디파이용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개수 늘리기를 해본다라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내용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진돗개 코인 멀티스캠 97%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지, 시바이두, 사모이 등등 민코인의 대세에 탑승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마케팅에 하다가 한방에 나도 한방 인생을 노려보겠다라고 해서 하다가 골로 가시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한국 정부들이 이거에 빌미를 해가지고 자꾸 까고 있어요. 네. 물론 이건 개인의 실수인데, 이거 요 봐라, 이럴 줄 알지 않았냐, 역시 이렇게 하니까 피해가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이 정도 금액이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욕심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비타리 부테리에서 민코인 허스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새 강아지들이 좀 많이 나와서 강아지 욕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스키 전일 대비 마이너스 77%를 기록하고 있다. 요새 강아지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비트코인 캐시 존버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모스, 폴카다, 바이낸스, 이더리움 등등 보여지죠. 그리고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지는데 한번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의 새로운 노이터를 구축하고 사용자 기반에 확대할 것이다. EVM과 웹3을 호환하면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지원하기 위한 짧은 블록 간격이 있을 것 같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디파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처리 양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더리움 기반의 DApp들이 느린 속도와 가스비를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흡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 캐시가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에 고정되고 검증인 투표할 보유자들에게 스테이킹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 같다. 이더리움처럼 POW에서 S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로드맵을 보게 되면 앞으로 5월 말까지 공식적인 체인에 대해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비트코인 캐시의 방향성이 좀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3,800억 원 시장 NFT 아직 모른다면 게임, 스포츠, 패션까지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FT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 여기서 파생되는 게 어디까지 클 것이냐,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외적으로 또 다른 게 커질 것이냐, 또 좀 재밌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전반적인 코인 장세 분석이라고 해서 또 살라덴님이 레벨이 상당히 높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적 관점으로 한번 본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4월 소비자 물가 수치가 0.9% 높게 나왔는데 월 단위로 0.9% 증가는 상당히 큰 수치임을 분명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체 문제보다는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소비자 물가 상승에 제로 금리 수승에 사상 최대 달러 유동성이 풀렸고 4조 달러 이상 풀릴 예정이라, 아무래도 채권 매입에 대해서 2023년도로 지정을 해놨지만 아무래도 요게 또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기가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과, 그리고 머스크의 비트코인 결제 잠정 중단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결제 진행한다면서 가격이 변동성이 커서 결제에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 후퇴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과, 그 다음으로 테슬라의 매출 구조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두었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당에 있는 주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미국 국세청 최근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가능하다. 이건 한국에서 좀 벤치마킹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 하원 암호화폐 법적 지위 통과, 제도권 편입에 성큼 다가가고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 앞장, 업비트 4년간 투자자 손해 31억 원을 보상해 주겠다. 이때까지 그렇게 입 닫고 눈 닫고 귀도 막았던 그런 업비트인데 갑자기 애들이 뭐 미쳤나 봅니다. 예, 갑자기 해준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한 저런 목소리로 인해서 약간 누가 재물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네 어떻게 보면 회사가 그쪽에 또 빌미에 엮여가지고 피해를 혹시나 볼까봐 사전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손해보상 정책을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을 이 밑에 써놨으니까 눈을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소식은 이 정도까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